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유용주님의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입니다. 혹시 예전에 MBC에서 방영했던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 국민 책 읽기 유행을 일으키며 많은 분들이 당시에 선정된 도서를 사서 읽으셨는데요. 이 책이 당시 선정됐던 도서 중 하나입니다. 일단 느낌표에 선정이 되면 바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당시 이 솔 출판사에 다니고 있던 지인에게서 선물 받았었습니다. 그분 말로 이 책 한 권 한 달치 판매량으로 우리 출판사 1년치 수입 달성했다면서 자랑 섞인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었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책 덕분에 회식도 했다고 했으니 효자 책임에는 틀림없겠지요. 하지만 당시 이 책을 읽기엔 제가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인지 심오한 삶에 대한 성찰과 깊은 이야기는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읽지 못하고 덮어뒀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술술 읽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읽었다가 또 앞으로 와서 다시 읽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 앞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이분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보려고 또 앞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 정말 책 한 권 읽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무척이나 오래 걸리고 도중에 그만 읽고 싶기도 하고 참 복잡했습니다. 리뷰를 하는 지금도 한 번 읽고 리뷰가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 유용주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어렵긴 합니다. 유용주님은 일단 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산문집이긴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또한 어렵습니다. 마침표 하나까지도 그냥 술술 읽어 내려갔다가는 도무지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끝까지 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기는 했습니다. 물론 감상은 독자의 몫이니 자유롭게 읽고 감상하면 그만이지 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미 독자보다 시인이 많은 세상이라며 한탄해하는 선배들을 봤었는데요. 지금이라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듯 보입니다. 여전히 시를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과장이긴 하지만요. 이 책은 시인 유용주님의 가족 이야기, 본인의 유년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 등에서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감정과 깨달음과 느낌을 적어내려간 책입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게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래서 이분의 시가 이렇게 흙냄새가 나고 기존의 시는 아름답다라는 인식이 무너지기도 하며 유용주님만의 시세계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의 처음에는 짧은 메모 같은 글들이 엮여 있고 중간중간 시 형식의 작품도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하나하나가 문학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볍게 읽혀지지는 않았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작가 자신이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59년 장수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나서 형 셋과 누나 한 명이 있으며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14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작가는 누나 덕분에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이후 군대에서 하사관 후보생 한 명의 턱을 부러뜨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불명예 제대를 한 뒤 청소부, 막노동, 식당, 주방, 세일즈맨 등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일 등등. 이건 시인이 겪은 수많은 경험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것,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 정말 인생에 촘촘히 박혀있구나 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일찍부터 겪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의뢰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좋게는 무용담처럼 들려주거나 때로는 동정을 구하듯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분은 정말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온갖 경험이 많아서지요. 어릴 때 누나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한 일도 흔한 일은 아니고요. 평소 식도 협착으로 밥알 하나 삼키기 힘든 어머니가 취직한 분식집에서 냉면 먹다 뇌출혈로 어이없게 돌아가신 일, 형이 행방불명된 일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후에도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삶을 대변하는 문학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시인의 시가 곧 시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책이나 TV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들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부딪힌 경험에 비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문체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식도 많고 하나를 표현해도 참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굉장히 된장 냄새가 난다랄까요? 시골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에 벌써 두둥실 장산 위에 걸렸다. 뭉게뭉게 수룡골 날망 위에 걸렸다. 이리 보고 저리 쓰다듬고 살짝 넣어보고 가만히 볼에 대어보고 끝내 가슴에 품고 잠이 든다.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대전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누나가 1년에 딱 2번 명절이면 시골집에 오시는데 그날 누나가 사가지고 온 하얀 운동화를 받았을 때의 느낌입니다. 소년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요. 유용주님은 성장에서도 지인들과 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문학 동지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등단 이후로 여러 권의 시집을 출판하고 단편 소설은 물론 장편 소설과 여러 산문집을 출간하는 등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용주님의 문학 동지들은 그래도 유용주는 시인이다 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 문장 하나하나 유용주님만의 냄새와 색깔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전 TV에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작가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시인 김초혜님이시지요. 자신의 글을 아내가 봐준다고 하시면서 소설가는 그냥 소설가라고 부르지만 시인은 시 작가나 시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가 문학작품 형식의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경지의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라고요. 새로웠습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문학의 깊이를 만끽하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유용주님의 이야기 직접 두고두고 꺼내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